안녕하세요. 중랑구 부동산 발품입니다. 요새 구독자분들께서 상담을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지역주택조합이고, 두 번째가 지식산업센터 분양, 세 번째가 생활용 숙박시설인 생숙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내 집을 마련하는 꿈은 상당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을 사려고 하면 어느새 집값은 상승해서 멀찌감치 도망가 있으니 말이죠.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느끼는 곳 중에서도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지역주택 사업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일명 지주택 사업은 쉽게 말해서 지역 주민들이 공동구매하는 방식처럼 조합원을 모집해서 조합을 만들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하죠. 일반 재건축, 재개발과는 달리 사업 주체가 조합원들이 주가 되는 사업이라 관계 법령이 미치지 못하는 느슨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주택 사업에 사기를 당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은 했지만 사업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고 추가 분담금만 계속 들어가고 사업 승인은 지지부진한 경우들이 많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주택 사업은 100% 중에 10% 미만으로 성공하는 사례를 보일 정도로 성공률이 상당히 낮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주택 사업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걸까요? 우선 지주택 조합원이 되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주소지가 6개월 이상 되어 있어야 하고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고 청약 통장 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 분양의 경우에 분양 가격도 높지만 청약 통장이 필수이기 때문에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건도 덜 까다로운 지주택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일반 분양의 경우는 장기적 사업 시간차로 인한 금융 비용 등이 분양 가격에 반영되어 분양을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 지주택은 토지를 미리 매입하지 않고 금융 비용이나 사업 지연에 따른 리스크 비용 등을 분양가에 녹이지 않고 가격을 책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분양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기게 되죠. 하지만 지주택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겠죠. 일반 분양의 경우는 분양 가격이 확정되고 계약금을 넣고 보통 3, 4년 안에는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주택은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 당시부터 토지 매입과 이주, 철거, 시공까지 가야 하는데 최종 분양 가격은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불안감, 그리고 보통 1군 메이저 건설사보다는 2군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도 느낄 수가 없죠. 제가 바라보는 지주택의 세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단점으로 보는 것이 바로 토지 매입인데요. 전체 토지 소유자들이 동일한 가격, 비슷한 가격에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부터 사업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매입 가격이 높아지면 분양 가격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가 상존하지는 않거든요. 두 번째로는 지주택에 관련한 법들이 너무 느슨하고 조합장의 비리, 조합 임원들의 횡령, 배임 사건 등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도 누구한테 책임을 묻기도 힘들고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책임이 된다는 게 두 번째 단점입니다. 세 번째로 사업이 만약 잘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 사업비가 부족해지는 현실이 오다 보니까 조합원들에게 처음에 약속했던 무상 발코니 확장 또는 무이자 대출 등을 임의대로 파기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조합을 탈퇴하려고 해도 그마저도 쉽지가 않은데요.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나마 탈퇴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 업무 추진비 등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가입하는 순간에 코가 딱 끼는 거죠. 지주택 사기 중에 업무 추진비만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업무 추진비로 모델하우스 건설, 조합원 모집, 각종 홍보물, 인건비 등을 다 쓰고 비리를 저질러 파토가 나도 업무 대행사는 돈 다 챙기고 떠나면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가는 구조인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싸디 싼 분양 가격에 혹해서 가입했다가 돈 날리고 건강 날리고 뚜껑도 열리고 차라리 재개발 될 만한 지역에 오래된 구옥 빌라라도 하나 사두시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원수에게 복수하고 싶으면 권한다는 지주택, 그래도 하실 건가요? 많은 분들이 불경기로 힘들어 하십니다.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이 지주택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일명 생활형 숙박시설 아시죠? 생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금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